어떻게 일간별 운세 잘 참고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별 운세는 항상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과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간별 운세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령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령 중심으로 내가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직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원령 중심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 순서는 일간 순서 저 매번 다르게 구성하죠. 그래서 일간 순서의 경우에는 조한 글자에서 습한 글자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5개는 조한 글자 일간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 뒤에 5개는 습한 글자 일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무토일간부터 진행할게요. 무토일간 운세입니다. 재능 측면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실무와 이론에 모두 밝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무토일간, 이렇게 무토일간이 됩니다. 무토일간의 재능운에 있어서 보면 간목이 있고 개수도 있고 그리고 경금도 있는 상태에서 무토일간이 온 거죠. 그래서 실무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일간이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한 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뭔가 실전과 이론을 모두 겸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토의 경우에는 기질형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 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실무와 이론을 모두 아우를 수 있으며, 한편 본인 자체는 뭔가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처세 이쪽에 대해서는 현장 필드 활동을 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규율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절이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서 이 6월에는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규율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진이라고 하는 토와 오화와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것이 모두 갖춰져 있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휴이자 왕입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사이자 왕이고요. 오화라고 하는 이 화는 무토일간 입장에서 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며 현장 활동을 해야 된다.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 규율이나 규칙을 잘 따라야 하고요. 또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규율을 잘 따르면서 본인 능력을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발휘하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직장운입니다. 위기를 막는 것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시기다.
나서기보다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풀이를 해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생화극제라는 요소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식신이라는 걸 통해서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는데,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식신 제사를 하려면요, 원래 비견이라는 것을 통해 식신을 생시켜서 그 다음에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비견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죠. 오히려 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식신 제살보다는 식신 생제 형태로서 뭔가 다른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기를 막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맞추면서 뭔가 나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 달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정화입니다. 우리 정화와 인연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화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정화일간의 재능은요, 재능운은 하는 업무의 감성을 한 스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갖춰진 시기예요. 간목과 경금은 정화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본인 재능을 발휘하기에 좋은 요소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을 통해서 개수라고 하는 감성 한 스푼을 조금 더하면 본인 성과에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 인본주의적인 면모,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을 더하면서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업무의 완성도나 어떤 디테일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건조한 계절이죠. 이 건조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혼자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지만 개수가 들어왔으니 조금은 협력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이 업무를 처리해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인관계 처세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지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유와 진, 그리고 술, 그리고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오화는 왕이 되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요소는 수이면서 휴입니다. 그리고 유는 수가 되고요. 지는 상이면서 휴가 됩니다. 해서 주어진 일에 정진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라고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주어진 일에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요소는 이렇게 수의 요소로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맡은 영역이 있다, 나의 담당 구역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정진을 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왕, 그리고 현장 활동을 해야 하는 휴로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인묘진에도 해당이 되면서 또 개별적으로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의 의미와 휴의 의미를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직장운이 되겠는데요. 정화일간 직장운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표현이 뉘앙스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화일간의 표현력은 조금 인간성이 조금 필요한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건조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까칠하다거나 약간 날이 서 있다거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하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그런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제왕절이 되죠. 제왕절이면서 재성이 또 천간에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극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표현이라는 것에 약간씩 부드러움과 어떤 완곡함을 갖추시는 게 주의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겠죠? 정화일간하고 인연이 닿으신 여러분들, 정화일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금일간입니다. 경금 또 쓸게요. 경금.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 재능운 보겠습니다. 후임과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좋다. 후배나 후임이 없다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입장에서 업무 관련 운영법 등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 이 9월, 개유월이라고 하는 시기에 절입에 들어온 시점에서 한 달을 판단을 해봤을 때는 경금, 개수, 간목이라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개수를 생해서 간목을 생하는, 즉 경금 입장에서는 수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경금이 정화로 재련을 하면 자체적으로 물품이 되는데요. 경금이 녹아서 금생수를 하게 되면 간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먼 미래의 봄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는 뒷세대, 후대를 위해서 본인이 금생수를 통해 다음 후배들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대인관계 처세가 되겠는데요. 대인관계 처세에서 봤을 때 경금 입장에서 이 지지를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는 수이면서 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이면서 상이고 오화의 경우에는 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의 경우는 나에게 일시키는 사람이 있고 왕의 경우에는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되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당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대인관계 처세는 소속된 조직이나 고객 요구에 맞추어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와 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은 일이 있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해서 소속된 조직이나 고객 요구에 맞춰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고요. 마지막 직장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면요.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견을 통해서 편재를 극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영역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비견이라고 하는 동료들과 함께 점점 커지는 영역을 가서 극하는, 다시 말해서 쟁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동료들과 관계를 잘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무슨 일기예보 하는 것 같네요. 잠시 제 자신을 이렇게 저쪽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뭔가 일기예보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다음 조한일간,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 예, 새롭죠? 예, 저도 새롭습니다. 수업 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본 게. 자,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계유월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재능은 못하는 것은 의지를 꼭 하시고요. 내가 못한다 싶으면 의지하세요. 나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실력이 나보다 모자란 사람한테 잘 가르쳐주고 케어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는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신금 입장에서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옆에 경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금의 입장에서 신금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사과라는 게 있을 때 이 안에 사과를 반을 딱 가르면 사과 안에 이런 식으로 씨앗이 있죠. 이 씨앗이 신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겉에 있는 과육이 경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의 입장에서는 계유월에는 경금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개수가 와 있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혼자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 까딱하다가는 금생수를 통해서 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 대인관계 처세가 되겠는데요. 신금 일간 입장에서 각각의 지지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사가 되고 여기는 왕이면서 상이고요.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수면서 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경금하고 비슷하겠죠. 네, 똑같은 일간이다 보니까 해석적인 부분으로 보면 집단적인 움직임, 그룹의 형태로서 함께하는 팀워크를 발휘하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잘 보시면 왕이니까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와 사가 각각 편제와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제와 편관의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적인 움직임이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편제와 편관의 형태로서 지지가 갖춰져 있으니 팀워크를 발휘하는 시기다라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직장운의 경우에는 겁재와 식신 그리고 정제가 중심이 되는 시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와 특기를 담아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겁재를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와 특기를 담아내시면 되고요. 결국엔 이 겁재를 통해 정제라는 것을 쟁제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경금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움직임으로써 영역을 키우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겁재라고 하니까 개인의 움직임으로써 하나의 정해진 영역을 가져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의 노하우나 특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으시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은 이런 방식으로 한 달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왕상유수사라고 하는 것이랑 그리고 오행의 어떤 풀이, 특히나 재능운과 대인관계 처세 정도는 특강을 들으셨거나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임수네요. 신금하면 임수. 다음 임수입니다. 조한일간으로 봤을 때 임수일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임수일간 똑같이 간목, 개수, 경금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환경에 최신 트렌드를 가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팁을 제공해 주시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 개수, 간목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수원작용을 하고 이렇게 수생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이전 세대인 겨울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클을 다 거치고 나서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바라봤을 때 이러한 성장 중인 환경에 본인만의 트렌드에 대한 안목을 가미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것으로 한번 이 개유월 운세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처세가 되겠는데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 오화는 수에 해당이 되고요. 술토의 경우에는 상이면서 사, 그리고 유의 경우에는 상, 그리고 진의 경우에는 휴이면서 사의 요소로 해석이 됩니다. 해서 수, 상, 사, 상, 휴, 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기술자의 협력을 통해서 소속된 곳에 기여하는 한 달을 보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고 거기에 수이면서 사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 조직에 기여하는 형태로 한 달을 살아가면 된다. 나에게 일 시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도움받아가면서 담당 영역에 충실히 하고 시키는 일 잘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의 경우에는 육신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나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봤고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 식신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은 계수라고 하는 건 임수 입장에서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보편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겁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내 전문성을 발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으로서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기준으로서 나의 전문성, 다시 말해 이 식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주변 도움 받으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나만의 장기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처세를 해보시는 게 좋고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첨언을 하는 방식이 좋은 처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습한 글자 가장 첫 번째 주자는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일간은 습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기토와 무토 있을 때는 기토가 습한 글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토 그러면 개수랑 같이 떠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토일간 계유월 재능운 볼게요. 재능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영감과 지식의 원천이 확보된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실천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경계갑이라고 하는 흐름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그로써 어떤 새싹이라든지 어떤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레 여기에 살포시 얹어지면 이러한 흐름 속에 매개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지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영감과 지식의 원천이 확보된 시기, 영감과 지식의 원천이 확보된 시기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실천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처세 한번 볼게요. 대인관계 처세. 기토 입장에서 이 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왕이면서 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고요. 여기는 휴이면서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처세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능력을 발휘하되 주어진 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라고 하는 요소로 보면 능력을 발휘하되, 사와 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일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상이라는 도움을 받으면서 현장 활동을 하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좋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망상유수사로 대인관계 처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고요. 직장운의 경우에는 활동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성과를 낸다면 조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금은 욕심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 봤는데요. 여기가 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넓어지는 영역의 그런 기세로서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활동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해서 성과를 낸다면 조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니까 조금은 욕심을 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풀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개수일간 볼게요. 습한 글자들 개수입니다. 개수일간 재능운 보면요, 본인이 원하는 것 이외에 주변 환경적 여건도 함께 살펴야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 봤어요. 경금과 개수, 간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이니까 개수일간이 이러한 시기에 도착했을 때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습도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경계갑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으니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을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만 환경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율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의할 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다음 대인관계 처세인데요. 대인관계 처세는 꾸준한 활동과 성실함은 나에게 권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휴고요. 휴이면서 사입니다. 그리고 유의 경우에는 상이 되고요. 여기가 상이면서 사, 그리고 여기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활동과 성실함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면서 휴가 되는 꾸준한 활동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라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권한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서 권한이라는 것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의 경우에는 생화극제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과장과 포장을 겸비해서 주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먹히는 한 달이 된다. 여기가 비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이 상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비견이 상관을 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주변 사람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으로 식신을 생하는 게 아니라 비견으로 상관을 생하는 거니까 약간의 음양 변화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주변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소위 말해 약간의 과장, 약간의 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포장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맥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그래서 주변의 어떤 관심과 집중을 받는 것이 그러한 전략이 먹히는 한 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비견이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속된 말로 뻥카가 먹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포장과 과장이 먹히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간목일간 개유월 운세 한번 볼게요. 네. 재능운으로 보면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과한 경쟁심은 도리어 싸움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능적 측면에서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계갑이죠. 그래서 갑목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갑목 입장에서 또 다른 갑목을 본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식물은요, 땅에 심어져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는데,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식물이 하나 또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 바로 경쟁 구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경금이 개수를 생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넉넉한 수원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 다른 갑목을 보는 어떤 불안함이라는 건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대인관계 처세 왕상유수사 또 해봐야겠죠? 오화는 휴에 해당이 되고요. 술토는 수이면서 사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사, 이쪽은 왕이면서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성이 수에 해당되죠. 관성은 사에 해당되고, 식상은 휴에 해당되고, 지지 비겁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은 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지 인성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은 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왕상휴수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휴, 수이면서 사, 사, 왕이면서 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해서 대인관계 처세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론 현장 활동도 겸하는 한 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협력과 능력 발휘가 동시에 요구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왕이니까요. 주어진 일을 하는 왕이면서 수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으면서 또한 그 영역에 대해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현장 활동도 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현장 활동도 겸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다. 협력과 능력 발휘가 동시에 요구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왕과 수, 그리고 수와 사, 그래서 조직적인 움직임 중심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협력 및 능력 발휘, 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대인관계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직장운의 경우에는 나를 대신하여 어려운 일을 해줄 주변 사람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장운 입장에서 봤을 때 생화극제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비견, 여기가 편관, 여기가 정인입니다. 네. 편관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나 대신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해줄 주변 사람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미안함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 어려운 일 대신 좀 해줘. 한 번만 도와줘 하면 되겠죠. 네, 힘들면 맡겨도 좋다 라는 해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대신하는 사람이, 대신 세운 사람이 힘들 때 또 도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잠깐 미안하고 언젠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을목일간 운세 되겠고요. 요 왕상유수사는 그대로 냅둘게요. 방금 갑목이었고 을목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왕상유수사 해석은 똑같습니다. 나누는 분류는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디테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자, 을목일간 단기 성과가 눈에 밟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단독으로 성과를 내기엔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묻어가는 것도 좋은 생존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요. 더군다나 목일간의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봄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금이 있으니 본인이 경금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을목일간 입장에서 가을의 성과를 뭔가 내기에는 다른 여건이 조금 받쳐주지 않아요. 해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목에 의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성과를 내기에 조금 어려운 시기다. 묻어가는 것도 좋은 생존법이다 라는 해석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단기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인관계 처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왕상유수사는 아까 간목과 같은 구성이 되는데요. 개인 능력보다 조직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세가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와 사가 다 갖춰져 있는 구조이다 보니 조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법이 된다, 적절한 처세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현장 활동도 하는 것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현장 활동을 조금 미루는 것이 편하다. 좀 버거운 시기예요. 간목과 달리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조금 버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일 수 있다. 해서 현장 활동은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아요. 직장운 해석은 생화극제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쪽이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편인이 되고요. 여기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실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속한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실력 증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먹히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편인과 겁재를 통해서 나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나만의 어떤 특기를 키울 수 있는 요소고요. 겁재이다 보니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특기를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기를 기를 때는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러한 특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속된 조직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서 어떤 본인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일간입니다. 병화가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리 써놓을게요. 자, 일단 병화일간 입장에서 재능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재능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혔던 일, 진행이 더뎠던 일 등에 대해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경계갑이 되죠. 경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가을이 되는 시점에는요. 경계갑의 요소는 가을에는 맑게 잘 흐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때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녹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난기가 이렇게 경계갑이라고 하는 요소에 작용을 하게 되면 조금씩 경금이 녹으면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의 형태로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혔던 일이라든지 진행이 더뎠던 일이 대해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일간이 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대인관계 처세가 됩니다. 대인관계 처세 왕상휴수사로 판단한다 그랬죠. 맡은 일에 대한 능력 발휘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수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왕상휴수사 중에 수에 해당되는 재성이 중심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능력을 발휘를 함으로써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근데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주변에 날 도와주는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이트가 필요하면 주변에 도움을 받는 요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직장운입니다. 직장운은 생활국제로 해석을 하는데요. 조직을 위하는 것이 자신의 특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편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관을 생한다면, 다시 말해 조직을 위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 방식으로서 나만의 특기가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직장운의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조직을 위해주는 어떤 일 처리 방식이나 업무의 목적이 좀 더 조직을 위함이다라는 명분을 잘 어필한다면 본인의 특기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